예, 돈이 되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바이든 정권에서 요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조 원 정도 되는 거를 배터리 산업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배터리 공장 짓고 소재를 이쪽에서 이제 조달을 하는 그런 기업들 도와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연관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뭐 SK 에코플랜트가 미국의 여기에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에 지분을 과거에 좀 투자를 해놔서 지금 최대 주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MOU 체결한 기업은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사실은 이런 연관된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전해질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기회 요인이지 네. 않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인데요. 자체 투자까지 포함해서 총 13조 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1차 편성, 연간 200만 대 전기차 핵심 원료 공급 이런 계획이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따돌리겠다 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해서 요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제 BMW는 미국의 전기차 공장 및 배터리 공장 지금 건설키로 하고 요쪽에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은 좀 잘 기회를 잡아야겠죠.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우선 뉴스 내용 이 타이틀을 봤을 때 예. 배터리 산업의 지원?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자체 지원에 예. 굉장히 악재로 좀 느껴지죠. 악재요? 그렇군요. 타이틀만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미국 배터리 산업 지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면은 이제 경쟁 아니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오늘 배터리 관련된 소재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이 좀 확대되면서 예. 이 뉴스가 정말 악재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내용이 이제 진짜 악재냐? 당연히 아니죠. 기회죠, 기회. 예,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원료 쪽에 대한 소재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주요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가장 걱정 중에 하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야 가서 짓고 물량 생산하는 것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해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90% 가까이 중국에서 전구체 기준이죠. 90% 가까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 쪽에 대한 입김이 너무 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쓸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원료적인 측면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소재는 거의 이제 중국 비중이 맞아요.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뉴스 자체는 결국은 미국이 원소재 분야 쪽에서의 전반적인 미국의 자립도를 확대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냥 IRA 딱 해서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뒤에 정책들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뉴스 소식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 자체가 자국 기업 쪽에 얼마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지금 글로벌 5위 업체들의 생산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 자국 내에서의 기업들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특히 이제 이 원소재 분야 쪽에서의 지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뉴스 소식 자체는 오늘 주가 하락이 어쩔 수 없이 뭐 오비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예. 뉴스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적인 뉴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원소재 관련해서 광물을 쥐고 있는 쪽은 사실 미국이 싫어하는 국가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중국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걸 빼고 나면 제조할 수 있는 캐파는 사실 우리나라를 배제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2차 엔진 관련주들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성장성이 제한된 현재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도 물량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YOY로 뭐 에코프로 비행 경우에
경우에는 매출액 50% 이상,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역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시외에 대한 급락 흐름 자체가 결국은 이제 지난 며칠 전, 지난달 이제이었나요? 이 인도령 미스에 대한 우려가 먼저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다라고 떠들어봤자 시장에서는 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결국은 소비에 대한 침체와 가장 비싼 내구 소비재 중에 하나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일전에 이제 이샤엔주 관련주들 많이 말씀을 드릴 때 결국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시장에서는 결국 4분기에 과연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유럽의 전기료 급등에 따라서 유럽의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 대수의 둔화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 부분에 우려감이 시장에 있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좀 걷어내줄 수 있는 전반적인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차 쪽에 대한 전반적인 판매 데이터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중심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보고 계시는 종목들을 네. 한번 추려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사실은 소재 기업들은 다 밀리긴 하는데 장비 기업이 막 급등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이제 소재 기업 탑픽 네. 몇 개 정리하고 장비로 넘어갈게요. 소재 기업의 탑픽은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 뭐 양극재 쪽에 대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극재에 대한 회복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또 포드와의 합작 이슈 이러한 부분들까지 시장의 일부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포스코 철강 시절부터 여러 가지 철강석 광산이라든지 이러한 자원 소싱 능력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구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자원 중개 회사까지 좀 인수를 하면서 그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 싸움에서의 타 업체들보다의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기대감들이 타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소재 쪽에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 네. 하나를 꼽자면 포스코 케미칼이 될 거예요.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장비 쪽. 장비 들어가기 전에요. 저 지금 또 있나요? 네. 주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LNF가 한 4.6%나 떨어지고 에코프로가 2.5% 네. 빠지거든요. 이거 들고 계신 분들 가슴 좀 철컹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뭐 사야 될까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조정시 매수 관점 입장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이제 바로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확인을 하고 사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보다는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LNF가 더 빠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테슬라 LNF 리포트 이렇게 보시면은 제목 중에 테슬라와 함께 간다 이런 리포트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지금 테슬라 함께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테슬라 시외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LNF에 대한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러한 종목군들은 말씀드렸듯이 워낙 추세가 강했었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조정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들에 대한 실적 성장은 믿고 있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조정 후 반등 시의 매수 관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 관점에서는 믿고 가는 쪽이 배터리 소재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요. 장비 왜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장비주들은 못 갔으니까 급등하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밸류체인들이 다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제 정말 대다수의 전기차 밸류체인들이 너무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참 동안 쉬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장비주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섹터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낮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돈은 2차 전지 내에서 돌아야 되는데 소재주들은 버텼고 강했으니
장비 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움직여보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오늘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터리가 다 죽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그 안에서 자금이 그냥 계속 도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예. 다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예. 오늘 반도체 기업들 SK하이닉스 필두로 한 주가 하락, 급락이죠. 예, 지금. 은행주들, 증권주들 다 급락하고 있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쪽이 만약에 정말 강력한 대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2차전지 안에 있는 돈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그 내에서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죽지 않는 배터리 이렇게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테슬라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거 말이 많아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많은 분석 자료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 뭐 예. 사실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지금까지 굉장히 성장과 이익적인 측면으로서의 기대감을 좀 보여줬었던 기업이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들 그리고 이 부분에 따른 주가에 대한 강세를 만들어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에는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3분기 같은 경우는 인도량에 대한 미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좀 어닝이 좀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죠.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도량 미스는 일정 부분의 물류 관련된 이슈였고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뭐 중앙적인 부분으로서의 생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4분기에 회복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에 대한 문제는 또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기업들 올라온 거 그리고 빠진 것 대비해서 테슬라가 더 언더퍼폼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자신할 수 없겠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급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3분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했었던 부분이고 이제 4분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보류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처음 관련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아침에 브리핑을 해드린 내용인데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원래는 100개에서 150개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50개 안에 뭐가 바뀌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형광펜으로 해놨는데 반도체 쪽은 그 후공정 쪽이 새로 이제 들어갔고요. 디스플레이는 원래는 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OLED 쪽이 편중도가 높았잖아요. 근데 여기 기존 이 부분에서 이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바꾼다 이런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뭐 XR 기기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웨어러블 입는 것에 대한 디스플레이, 뭐 몸에 이렇게 접촉하는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런 미니 LED, 마이크로 LED 요게 이제 포함이 됐고 눈에 띄는 거는 바이오 소부장이요. 원래는 없었어요. 국가 전략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0개에서 5개로 신규 확대가 됐다는 점 눈에 띕니다. 요 정도 한 3가지 정도 변동사항 눈에 띄긴 했는데 자, 다음 자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미래 산업으로 확장 이제 이런 기치를 내걸고 발표를 한 거고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민관 대응책 모색도 이런 내용도 있고 일본 넘어서 중국의 의존도도 지금 낮추기를 우리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소재 그리고 원료에 대한 자립화, 소싱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좀 강화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일본이 이제 세계의 소재였죠.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아니면 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반도체 업종군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의 실적은 어땠느냐를 살펴보면은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더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국산화 요구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에서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러우 사태에 따라 또 이제 네온 쪽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에 대한 부담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아예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한 확대를 위한 견제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략적인 부분을 세 판을 짜야 됩니다. 어떠한 쪽을 짜야 되느냐? 말씀드렸지만은 자원 쪽에 대한 소싱 능력은 만만치 않겠지만은요.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소부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 장비에 대한 이슈보다는 새로운 부분 쪽으로서의 장비, 즉 EUV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확대에 따른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예. 세 번째로는 그마저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기업 쪽에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IT 장비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비중 자체가 줄었다라고 하지만은 예. 중국의 IT 쪽 장비에 대한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미중 관계가 악화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턴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소부장 기업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반적인 IT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하락된 구간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투자가 재개되는 시점까지는 종합반도체 업체들 대비해서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밸류에이션 확장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라는 말씀이신지,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말라는 말씀이신지. 현재는 역시 이제 급할 필요 없죠. 아, 제가 이제 그렇군요. 며칠 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정말 한 2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제가 중장기적인 투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차피 업황에 대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결국 내년도 3분기, 4분기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예. 본격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을 위해서는 6개월 전, 3개월에서 6개월 전이라고 한다면은 내년도 내년 초중반이 초? 될 예. 수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한 물량 증가 효과는요. 장비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처가 확인이 돼야지 장비 증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흐름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이슈의 축소가 나타났을 때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측면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다 확실히 6개월 후에, 1년 후에는 괜찮은 산업임에는 분명한데 그 중간에 이제 부침이 있기 때문에 잘못 급하게 이제 매수를 하셔서 고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경계의 말씀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내년 초를 바라보고 만약에 긴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좀 유망한 기업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관련 저는 소부장. 내년 초보다는 예.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했던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었고요. 예.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이제 파크 시스템스라는 기업입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원자 현미경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랩 그러니까 이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 원자 현미경을 납품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교 혹은 기업들의 연구소라는 것 자체가 예. 전방 산업이 굉장히 작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산업용 쪽에 대한 원자 현미경을 활용한 장비, 제품군들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년 전부터 좀 가시화가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수주잔고 900억 가까이를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수주를 가져가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주요 장비 같은 경우는 EUV 쪽, 포토마스크 쪽에 연관된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 OLED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검사와 함께 활용되는 장비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장비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봤었던 여러 가지 애처라든지 이러한 장비들이 아니라 신장비군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황이 둔화되더라도 해당 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둔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실적 굉장히 좋았었고요. 예. 상반기에 수주잔고 좋다 보니까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차별화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참 남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희소성 그리고 경쟁력 이 갖춰져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야겠군요. 네. 파크 시스템즈를 반도체 장비 쪽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한 시간은 없지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방향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은 뭐 디램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낸드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 개의 기업 모두 저는 수익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까지 많이 나타났었던 이슈고 그 시점에 대한 차이뿐이지 결국은 이제 안 되면은 이제 공급 조절해 가면서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적이 너무 안 좋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군들이 더 빠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최악의 실적을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나타났다는 측면. 그래서 주요 디램이나 낸드 업체들에 대한 공급 축소 뉴스에 따라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부침 가능성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속된 표현으로 이제 쫄지 말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